자, 원문을 보시면, 자, 팔자 묘용. 팔자의 묘한 쓰임은 전제, 오로지, 제, 어디에 있다. 성패구응에 있다. 그 팔자의 그 묘한, 그러한 사람마다 팔자가 다 다르지만 또 팔자가 같은 경우도 다른 경우가 있죠. 글자가, 여덟 글자가 밑에서 나오지만 여덟 글자가 같다고 해서 다 해석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위치에 따라 다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팔자의 그 묘한 그러한 쓰임은 오로지 성패구응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. 기중 그 가운데서도 권. 자, 권은 우리가 보통 권세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게 이제 저울이란 말도 있어요. 저울의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그 경하고, 여기 보면 경하고 무겁고, 그러니까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. 그 중에서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다 그 말이죠. 그래서 심시활발, 그것은 매우 활발하다. 그러니까 팔자의 묘한 쓰임은 전적으로 성패구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볍고 무거움이 매우 활발하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확자, 배우는 사람은 정차, 이것을 따라서, 이런 것을 파악해서 또는 따라서 유심, 마음을 머무르게 해야 된다. 즉 명심해야 된다. 마음을 남겨두어야 한다. 즉 유념해야 된다.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. 어디함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서 만변, 만 가지의 변화하는 중 가운데서도 격, 이일리, 격이 융이죠. 만 번의 변화한 가운데서도 융통성 있게, 만 가지의 변화 중에서도 융통성 있게, 물론 이 일이 하나의 이치로서, 깨뚫는 하나의 이치로서 만 가지를 다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겠죠. 그런 점을 유념해야 된다. 그래서 팔자가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고, 그 다음에 무겁고 가벼움이 여러 가지가 있고, 심지어는 거기에 활발하기까지 하지만, 그래도 결국은 만 가지 변화 중에서도 어떤 하나의 이치로서 그것을 통틀어서 융통시킬 수 있다. 그러죠. 그렇게 되면 명에 있어서, 즉 명리학에 있어서도 명리지 일도라. 명리의 하나의 도에 있어서도 기서기호라.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. 비슷비슷할 것이다. 그 말이죠. 명리학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. 즉 명리학에 있어서도 하나의 그 꿰뚫는 그러한 이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. 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. 자, 팔자의 묘한 쓰임은 전적으로 성패구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볍고 무거움이 매우 활발한 데 있다. 배우는 사람은 이를 쫓아 하나의 이치로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융통성 있게 능해함을 유념해야 된다. 명리학의 도도 또 비슷하다 또는 같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. 자, 평주를 보겠습니다. 팔자 중지 성패구응. 팔자 가운데의 성패구응, 구응은 천번 만화, 1000번 변하고 만 가지가 화한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변수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비언 말할 수가 없다. 비언설 소진이라 그 말로서 다 할 수가 없다. 말 한 바로서도 다 할 수가 없다. 상의 변화 위에서 열거한 상열이죠. 상열 변화 위에서 열거한 변화는 곧 원령용신을 가지고 거기 보통지 방식이 이는 뭐말 따르는 거죠. 그 원령용신의 그 보통의 방식으로 할 뿐이었다 그 말이죠. 그래서 위에서 예로 든 변화는 위에서 예로 든 상열 변화, 위에서 열거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령용신으로 든 보통의 방식일 뿐이다 그 말이죠. 맹자운, 맹자가 가라사대. 대장, 큰 장인은 능사, 뭐뭐를 할 수 있다. 사인, 이 사는 사역이겠죠. 사역.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할 수 있다. 이규구,
자, 규는 법규 또는 규도 이 모랄구, 법도구예요. 그 법도를 능히 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법칙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불능사인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할 수는 없다. 교는 뭐예요? 원래는 이제 교활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는 능하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어떤 원칙, 법칙은 알려줄 수 있으나 그 사람이 능하고 안 능하고는 오로지 그 사람의 재능에 달려있겠죠. 그래서 똑같이 스승이 똑같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배우는 학생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죠. 그런 의미가 있다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학자는 이게 이제 숙달하다 그 말이에요. 학자는 지후, 그러니까 지후, 자 후는 이 후자죠. 자, 학자는 익히고 나서 숙달하고 난 후에는 자생 스스로 뭐가 생긴다 뭐다 묘한 오가 뭐예요? 깨달을 오자죠. 묘한 깨달음이 생긴다. 즉 이 학자는 배우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그 깨달음이라는 게 저절로 생긴다. 또는 뭐예요? 물리가 터득된다.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. 논기변. 만약에 그 변화를 논한다면, 만약에 그 변화를 논한다면, 즉, 동일 팔자, 같은 팔자라 하더라도 지위, 차서, 위치와, 지위는 위치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리 위치하니까, 자, 이게 연에 있냐, 월에 있냐, 시에 있냐, 일에 있냐, 이 차이 있죠. 그 다음에 차서, 순서.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초죠. 이거는 경력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. 경력, 고칠경, 바꿀력. 그래서 그 팔자가 똑같은 8글자가 똑같더라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죠. 해석이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위치와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초유, 경역, 조금의 뭐가 있다? 바뀜이 있다 그 말이죠. 조금만 바뀌어도 어떻게 된다? 즉생 변화가 생긴다. 그래서 같은 8글자라도 위치와 순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많은 변화가 생긴다. 그래서 어떨 경우 혹성, 어떨 때는 성격이 되기도 하고 혹패, 어쩔 때는 패격이 되기도 한다. 혹능구응, 혹은 구응이 될 수도 있고 혹불능구응, 혹은 불능구응이 될 수도 있다. 구응이 될 수도 없다. 그 말이죠. 그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비가동론 동일하게 논할 수는 없다. 또한 아니다. 뭐가 아니다? 인거. 예를 들어서 방식을 설명하는 소진이 그러한 것도 아니다. 그 말이죠. 그렇죠? 방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방식을 예를 들어서 소능진 능이 다 할 수 있는 바도 아니다. 그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도 다 완벽하게 해석될 수는 없다. 그 말이죠. 오직 일리 융관지. 자, 하나의 이치가 융통성 있고 뚫을 관 있죠. 자, 뚫관. 그러니까 하나의 융통성 있는 이치로서 이것을 해석해버리게 되면 그런즉 자연이 권중 그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울추라고 본다 그랬죠. 저울. 그래서 균형. 그런 것이 가볍거나 또는 무겁게 된다. 자연스럽게. 좌우봉원. 자, 좌측과 우측에서 만날 봉자죠. 봉보다 같은 원천을 만나게 된다. 쭉 산에서 이렇게 보면 물길을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만난다. 그런 의미도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해석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그 변화를 논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팔자라고 하여도 위치와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 곧 변화가 생기는데, 즉 다르게 되는데, 혹은 성격이 되기도 하고 혹은 패격이 되기도 하고 혹은 구응할 수도 있고 혹은 구응할 수 없기도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하는 것은 같은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말이죠. 또한 하나의 방식을 들어서 다 할 수 있는 바도 아니다. 다 말할 수가 없다 말이죠. 하나의 방식으로 오직 하나의 이치로서만, 그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이치로서만 융통하고 그것을 관통한다면
즉 자연이 저울의 그 경중과 경하고 무거움과 좌우에서 근원을 만나게 될 것이다. 좌우 근원을 만나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만 깨달으면 모든 것을 물리가 터득돼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